한국전쟁 때 포로로 잡혀 북한에서 수십 년간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현재 이 사건이 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고령의 국군 포로 중 2명은 그 사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러한 해묵은 재판 지연 문제는 법정 안팎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의 재판 지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간에 보장된 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재판 지연 문제 현주소 좀 어떤가요? 네, 민사소송법 일단 제199조를 보면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종국 판결 선고 기간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하면 내년 2월 15일에는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0 사법영감에 따르면 1심 민사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 매년 약 30% 정도의 사건만이 이 법정기간 내에 처리되고 나머지 사건은 법정기간 5개월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피해 침해 상태가 고착화되거나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 원고 사망으로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판결이 사실상 효과가 없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법언도 있는데요.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를 제때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토론회를 주최한 최기상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가 법원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늘 마음이 무거웠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많이 걸렸는데요. 국회에 와서 법원의 현실을 좀 더 들여다봤는데도 여전히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으로 명백히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 왜 재판 지연이 계속 이렇게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종국 판결 선고 기간 관련 규정이 이제 훈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훈시 규정이란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관련해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장기간 심리를 필요로 하고 그래야만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 처리가 지연되면 소송 당사자는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나왔던 말인 이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라고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대표적인 예로 양승태 대법원의 이 사법농단 의혹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의혹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 장단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판 지연과 관련한 입법 공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5조에 따라 당사자는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응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일 지정 신청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65조와 관련해서 크게 3가지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기일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상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일 지정 불가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에 선고 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변론조서에 적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고 기간을 도과해버린 경우 재판장은 선고 시에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재판 지연을 할 경우에 판사에게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을 주겠다는 건데 직접적인 제재 장치는 언급되지 않았나요? 네, 현재 과도하게 지연된 재판에 대한 구제 수단이 있기는 합니다.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성립 요건이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독일식 재판지연 보상법 제정이 제시가 됐습니다. 법안은 재판지연 손실보상 청구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재판지연 손실보상 청구권은 이제 성립 요건이 재판 절차에 상당하지 않은 진행 이렇게만 이제 단순화했습니다. 이제 이날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상 장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실체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및 장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하루바비 실태적인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간에 대해서 인식을 고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말로서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지연 손실보상법, 이게 좀 제정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비판적인 시각은 없나요? 네, 입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형준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재판을 신속, 정확하게 하는 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에는 재판의 신속함을 위한 조항이 여러 존재한다며 법은 존재하는데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속 정확한 재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법원도 변호사도 타성에 젖은 기존의 재판 형태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황선기 민변 변호사는 신속 재판을 위한 시스템과 훈련의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오히려 OECD 분석에 의하면 재판의 신속성은 사법부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와는 무관하고 재판 절차의 전산화, 재판 통계의 적극적 수집과 활용, 전문재판부의 활용, 재판장에 의한 법원 행정의 운용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현했습니다. 네,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가 이제 재판부인데 판사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토론회에는 박종환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참석했습니다. 박 판사는 먼저 법안이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선고 기간의 도과 이유는 결론 부분인 주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송 절차에 대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판결서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법관의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면서 법관 증원, 인적, 물적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이제 턱없이 부족한 법관 등 현재의 재판 환경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재판 지원 보상법이 도입된다면 결국 기계적, 소극적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바 졸속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이 획기적으로 증원되지 않고 법관의 고령화는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럼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형식적으로 사건 처리만 하면서 그러니까 통계만 이쁘게 만들고 그리고 졸속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재판 기간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사법제도가 비슷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판사의 그 1인당 사건 수가 많게는 2.5배라고 하는데요. 이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판사의 업무량 과중 사이에서 이 재판 지연 보상법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